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홈카페 머신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머신 제품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오르테라고 하는 머신을 오늘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가정용 머신들도 금액대가 다 천차만별인데 제가 보통 썼던 거는 저희 영상에도 나왔던 가찌아 클래식 프로라고 하는 머신이 있거든요. 근데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저렴하진 않고 조금 고가 라인에 속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 기억에 머신 반품이 60만 원대인가 70만 원대 정도 하고 제가 그라인더랑 세트로 샀을 때는 한 120 정도 돈을 주고 산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오르테 머신 같은 경우는 20만 원 중반대에 지금 형성이 돼 있어서 물론 그라인더는 또 따로 추가로 하셔야 되지만 그라인더 산다고 하셔도 한 50만 원 안쪽으로 홈카페를 좀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지 소개를 해드려보고 뭐 장점이나 조금 아쉬운 점이나 그 다음에 가정용 머신을 사용을 해가지고 집에서 간단한 커피 세팅을 좀 잡고 홈카페 메뉴를 만드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르테 머신의 구성품을 설명을 드릴 건데 파츠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통 오르테 같은 경우는 일단 포터필터가 2개가 오거든요. 근데 조금 독특한 머신인 게 엄청 큰 장점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이런 커피를 담아서 바스켓을 껴서 수출하는 포터필터가 따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체구스토 캡슐을 사용할 수 있는 캡슐 포터필터가 따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저 뭔가 했거든요. 따로 또 있길래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돌체구스토를 제외한 캡슐들을 장착해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보통은 그 두 종류의 캡슐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캡슐 사용 가능하고 일반적인 그라인딩된 커피도 사용 가능하고 또 파드 커피라고 해서 그라인딩 돼 있는 게 종이 같은 거에 싸져 있는 커피들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걔네들도 요 싱글 필터에다가 넣어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 파드 커피, 캡슐 커피 전부 다 호환이 가능해서 이제 모두가 홈카페를 하셔도 집에서 막 내가 원하는 커피 구매해서 세팅 하나 잡으면서 그렇게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단하게 캡슐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캡슐 머신만 구매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라인딩해서 하는 것들을 진행을 못 하는데 내가 캡슐 커피만 자주 먹더라도 이 머신을 구매하시면 캡슐 커피로 드시다가 나중에 커피에 좀 더 관심이 생기면 그라인더를 따로 구매하셔서 내가 직접 커피를 그람 수도 다르게 해가면서 좀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머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캡슐도 한번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전에 포터필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반적인 포터필터랑 조금 다르게 돼 있고 이 바스켓도 뭔가 좀 다르게 생겼거든요. 원래 바스켓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바로 커피가 나오는 면이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가 하나 더 씌워져 있죠. 이걸 저희가 듀얼월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그냥 싱글월, 그냥 벽이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겉에 또 뭐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크레마가 풍성하게 나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갓 그라인딩 한 거 쓰는 분들은 상관없으신데 분쇄된 커피 쓰시는 분들은 이런 바스켓을 사용하시면 크레마가 나올 수가 없어요. 가스가 많이 날아가다 보니까 분쇄된 커피를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리진 않거든요. 근데 혹시나 나는 아직까지 그라인더 살 정도는 아니고 분쇄된 커피로 사용을 할 건데 그래도 좀 그 크레마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바스켓을 사용하시면 눈에 조금 더 보일 겁니다. 저희도 이따가 여기서 온 이 제품 사용해서 하는 거와 제가 이거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거는 뭐 제가 제공받은 건 아니고 제가 돈 주고 구매를 했는데 51ml짜리 바텀리스 포터필터 사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추출을 해서 조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머신 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바스켓 장착법은 여러분 쉬우세요. 여기 동그란 부분 있죠.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 동그란 부분이 여기 홈에 있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안 나오게 이렇게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것처럼 빡 달라붙는 느낌은 사실은 아닙니다. 약간 덜렁거리긴 하는데 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계속 흔들어 봤는데 이 포터필터도 예열을 해둬야 되니까 일단 머신에 장착을 좀 해둘게요. 장착을 하시고 여러분 장착하실 때 또 한 가지 팁은 머신이 상당히 가볍거든요. 그건 홈카페에서 엄청난 장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머신 상단부를 잡고 이렇게 뒷부분을 잡고 돌려주셔야 돼요. 물통 부위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뒤에를 이렇게 올리면 그냥 빠지거든요. 1리터짜리 물통이 들어가 있고 작은 편은 아닙니다. 가정에서 연속 추출을 막 10번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니까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많이 내릴 수 있는 양이고 처음에 머신을 사용하실 때는 1리터의 물을 꽉 채우신 다음에 물을
물을 흘려보내서 1리터를 다 빼주시는 게 머신 내부 세척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빼주시면 좋고, 뚜껑을 열어서 물을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웬만하면 정수물 넣으시는 게 좋고요. 뜨거운 물은 넣으시는 거를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아닌 정수된 물을 웬만하면 사용을 해주세요. 그게 머신에 좋아요. 버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추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에 있는 이 2개가 추출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스팀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스팀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 당연히 이제 20만 원대에서 보일러가 내장되어 있는 건 아니고 서머블록 시스템이라고 물을 빠르게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 유지가 되는 거는 기대하긴 당연히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근데 그건 가치아 클래식 프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가정용 머신들은 서머블록 시스템이에요. 100만 원 이하 모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서 이 빠르게 장치를 지나면서 걔가 급속도로 물을 데워주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추출량이 많아지면은, 또 추출량이 많지 않더라도 물이 지나가더라도 일정한 90도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 온도에 물이 나오기 힘들겠죠.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업용 머신도 계속 똑같은 추출수의 온도가 나오기보다는 온도가 조금씩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커피 후반부에는 조금 안 좋은 맛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게 너무 뜨거웠을 때 과하게 발현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낮은 온도에 물이 나옴으로써 그 부분이 조금 더 덜 느껴지게 되는, 안 좋은 부분이 덜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단점은 막 일관성을 기대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상업용으로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충분히 즐기는 용도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한번 추출을 버튼을 한번 눌러서 이 머신의 좀 독특한 점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2번 버튼 그냥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이 나오다가 잠깐 멈춰요. 그리고 다시 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제가 설정한 값이 지나면 끝나게 될 건데, 저희가 이제 프리 인퓨전 시스템이라고 상업용 머신들로 예를 들자면은, 물이 처음에 빵 쏘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의 물이 처음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강한 물량이 나오면서 추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제 이 업체에서도 프리 인퓨전 시스템이라고 작성을 해놓으셨는데, 상업용 머신들도 근데 다 프리 인퓨전이 다 조금씩은 달라요. 성향이, 그 구동 방식도 다르고, 커피 퍽을 계속 물이 때려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물을 조금 뿌려서 어느 정도 물기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 약간 시간차를 두고 그 다음 이제 물이 나와서 조금 더 원활한 물기를 조금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인퓨전 처음 유량 나오고 끊어지는 타임이 엄청 길진 않아서 제 생각에 커피가 너무 안 좋은 맛이 나오거나 이런 문제는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시간이 너무 길었으면 오히려 추출에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초, 3초인 것 같더라고요. 그닥 길진 않아가지고 저희도 지금 이 디폴트 값 돼 있는 대로 세팅을 맞춰서 좀 맛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추출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 포터 필터를 뺀 다음에 이 세테 그라인더를 사용해서 그라인딩을 진행을 해볼 건데 12g을 그라인딩을 해볼게요. 12g 좀 넘죠? 요걸로 그냥 진행해 볼게요. 집에서 하실 때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덜어내셔도 되는데, 집에서 하시는 경우에 그냥 어느 정도 얼추 맞춰서 하시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할 거고, 이 51mm 템퍼가 저희가 따로 없어요. 거기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온도 계량할 수 있는 스푼이랑 이 뒤에를 템퍼로 쓰면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 거를 엄청 오랜만에 사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평을 맞춰서, 자, 그러면 처음엔 생각보다 뜨거운 물이 많이 나오길래 어느 정도 처음에 열수를 살짝 빼줄게요. 일단은 저울로 무게를 재기보다 샷글라스로 하는 거 조금 먼저 보여드릴 건데, 처음에 물이 나오고 멈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추출이 시작돼요. 양이 적다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의 에스프레소를 뽑진 않을 거고, 20ml 투샷해서 한 40ml 정도만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머신의 특징은 또 3웨이 밸브가 달려있진 않아가지고 추출이 끝난 이후에도 커피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포터필터를 열었을 때 물이 좀 차 있을 거예요. 그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이런 머신들은. 이제 상업용 머신이나 가정용 머신 중에 3웨이 밸브가 달려있는 애들은 추출이 종료가 된 동시에 남아있던 압과 물들이 뒤쪽으로 빠지게 돼요, 배수로로. 근데 이제 보통 100만 원 이하의 가정용 머신들에는 그런 기능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좀 떨어지거나 흥건해서 커피 빨리 빼주시고 포터필터 뺄 때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간 에스프레소는 이런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바스켓 자체가 듀얼월이라 프레마가 좀 더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원래 커피 자체가
로스팅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방금 그라인딩 한 거라 일반 바스켓으로 추출해도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맛도 한번 봐볼 건데 따뜻한 아메리카노로 한번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150g 정도의 뜨거운 물 담아왔고 여기에 투샷을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바스켓 구매 안 하시고 동봉된 바스켓 쓰시는 경우에는 물량을 조금 많이 넣으시면 커피가 좀 연할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17g, 18g 이렇게 많이 쓰는데 카페에서는 그리고 12g이다 보니까 물량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좀 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셔보시면서 조절하시거나 바스켓을 조금 큰 사이즈로 구매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먹어보면은 요거 자체도 지금 엄청 막 진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150g 제가 평소 넣는 물량보다 좀 더 적게 넣었는데 엄청나게 아무 맛도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연한 편이고 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용한 커피가 미디엄 다크 블렌드 커피인데 저희가 이제 수업 때 보통 사용하는 커피인데 로스팅이 엄청 어두운 편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많이 다크한 커피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맛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은 연한 편이어서 제가 이거를 자주 사용하는 홈카페 유저였다면은 바스켓을 큰 사이즈를 사용하는 거를 포터필터 따로 구매해서 장착해가지고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포터필터랑 바스켓까지 구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 게 아니어가지고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집에서 나는 그냥 간단하게 좀 연해도 부드러운 느낌의 커피를 그냥 즐기고 싶다, 또 캡슐 커피 같은 느낌을 즐기고 싶은 경우에는 이 바스켓을 쓰셔도 어느 정도 그 느낌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 캡슐 커피를 추출하는 거를 좀 보여드려 보려고 해요. 빼보면 이렇게 지금은 물이 많진 않은데 약간 좀 이렇게 질퍽질퍽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막 뺐을 때 좀 물이 흥건할 때가 있고 원래 입자가 고울수록 여러분 얘네가 조금 더 질퍽해지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추출했을 때 입자가 너무 곱게 세팅돼 있었는데 그때 뺐을 때는 물이 좀 많이 흥건했어요. 그런 경우엔 여러분들이 입자를 조금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하셔도 조금은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캡슐 커피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그래서 마트 가서 스타벅스랑 또 카누에서 나온 캡슐이 있길래 두 종류를 사와봤고 둘 다 약간 비슷한 다크로스트로 사왔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타벅스 하우스 블렌드 이 캡슐 커피 먼저 사용해서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 그 포터필터에서 더블 바스켓을 빼시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끼우신 다음에 그다음 여기다 장착을 하시면 되거든요. 장착한 다음에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제가 미리수로 한 30ml 가량을 추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30ml가량 추출했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사실 캡슐 커피는 테마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커피가 추출됐고 한번 약간의 물을 희석시켜서 제가 다시 먹어볼게요. 네, 여러분 한 100g 정도의 물을 타왔고 좀 적게 넣었어요. 아까보다. 뭐 캡슐 커피 자체도 뭐 농도가 엄청 진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 많이 들어가면 좀 연해질 것 같고 이것도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 좀 조절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캡슐 커피도 마찬가지로 추출량에 따라서 맛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커피의 쓴맛을 내고 싶으시면 추출을 좀 더 많이 하시면 되고 지금 요거는 생각보다 꽤나 깔끔하게 나오긴 했거든요. 좀 커피를 좀 더 깔끔하게 먹고 싶으신 경우에는 추출량을 조금 더 제가 한 것처럼 짧게 해가지고 조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생각보다 막 엄청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 이번에는 카누 커피를 조금 더 추출량을 많이 뽑아가지고 또 희석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카누 거를 한번 길게 뽑아서 캡슐 커피 좀 길게 뽑았을 때 어떤지 여러분 보여드려 볼게요. 장착한 다음에 눌러주시고 물 살짝만 뺄게요. 그래서 이번에 한 40ml 가량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스타벅스 캡슐 커피 한 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을 뽑았고 동일한 물량에 넣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똑같이 100ml 정도 물량에다가 물론 여러분 이게 지금 같은 커피를 비교하는 게 아니어서 같이 다른 커피를 이렇게 세팅을 다르게 해서 비교한다는 게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둘 다 좀 다크한 느낌의 캡슐 커피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쓴맛과 어두운 느낌들이 있는데 요 카누 40ml 정도 뽑은 게 조금 더 맛은 더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캡슐로 만약에 추출된 원액을 그냥 먹었을 땐 이게 더 연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을 희석했을 때 오히려 이게 좀 더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뒤에 있는 느낌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의 성분들이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쓴 게 많이 나와서 좀 텁텁할 때도 있지만
그 부분 때문에 어떠한 먹었다는 인식은 심어주기가 좀 편해지거든요. 얘가 확실히 좀 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먹었을 때 여운까지 카누 커피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많이 가는데 이게 모든 분들한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약간 좀 쓴 느낌이랑 닭한 느낌이 많이 깔려 있다 보니까. 확실한 거는 더 많이 뽑으시면 맛이 더 강해진다. 근데 좀 써질 수 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캡슐로도 두 종류로도 진행해봤고, 여러분 캡슐로 드실 때도 출량 변화 주면서 해보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따로 구매한 이 제품 사용해서 이제 원래 커피 추출하는 방식으로 좀 내려볼 거고, 바텀리스 보면서 양상 같은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출량 세팅하는 법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커피는 제가 15g 정도 받아놨거든요. 15g 정도 받았고, 이거는 저울도 써가지고 추출량을 한번 정확하게 측정을 좀 해볼 건데,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커피가 계속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은 이 버튼을 추출량이 저장이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추출량까지 계속 누르고 있을게요, 제가. 제가 15g에 30g 정도 뽑았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커피 계속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빼줘야 됩니다. 제가 이거 감안해가지고 빨리 뺐거든요. 지금 15g에 30g 정도 나온 커피였고, 양상 자체가 막 엄청나게 저희가 보통 좋다고 하는 쭉 모여지는 흐름은 처음엔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조금 모여지는 흐름이 나왔고, 여러분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보이시지만 20바의 최고 압력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강한 압을 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OPV 밸브가 달려 있어가지고 9바 이상의 압은 이제 빼주는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나 계속 강한 압이 주어지면 오히려 추출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의 필요 없는 압들은 이제 빼주는 기능이 있어서 보통 상업용에 달려 있는 추출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맛도 보고 아까 양상도 봤을 때 크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좀 더 세팅을 바꿔오면 좀 더 괜찮아질 것 같고, 맛을 볼 건데 제가 그냥 에스프레소로 한번 마셔볼게요. 이 블렌드를 에스프레소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맛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약간 끝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쓴맛이 있긴 한데, 에스프레소로 먹었는데도 엄청 과하지 않으면은 아메리카노로 했을 때는 조금 더 덜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세팅을 조금 더 잡아보면은 좀 더 괜찮은 맛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꽤나 괜찮은 건 제가 일반적인 이런 상업용 머신이나 다른 머신으로 물론 추출했을 때랑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커피 사용량이 다르기도 하고, 지금은 15g이니까 바디감이나 농도적인 부분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꽤나 괜찮게 밸런스 있는 맛이 나오고, 이 커피가 갖고 있는 어느 정도 단향이라던가 산미적인 부분들도 지금 부드럽게 잘 표현이 됐거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요거 추출 마지막으로 이제 해볼 건데, 제가 51ml 도징컵은 없는데 그냥 58ml짜리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이렇게 털어서 옮길 건데, 침칠봉 사용해서 풀어주고 섞는 작업까지 다 해볼게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추출이 나오고, 또 이제 세팅도 좀 비슷하게 그냥 추출 레시피는 똑같이 할 건데 맛이 좀 어디까지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침칠봉으로 풀어줄게요. 이제 요거를 포터필터에만 옮기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안 흘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51ml 도징컵 사가지고 도징링이나 편하게 하세요. 템핑까지 우선 한 다음에 추출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2번 버튼에 저장했잖아요. 그래서 2번 버튼으로 추출을 할 건데, 그래도 중간에 더 나오는 거 다 받으면 30g이 넘어서 제가 빼주도록 할게요. 역시 확실히 가정용 머신에서도 여러분 요거 쓰니까 추출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색감도 그렇고 아까보다 크레마도 그렇고 때깔도 더 훨씬 진하거든요. 여러분 제 침칠봉 진짜 홈카페 하는 분들은 진짜 무조건 쓰세요. 또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여기 추출이 아까랑 레시피는 진짜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고 가운데 혀 중앙에 딱 뭉쳐진 느낌들이 들면서 끝에 약간의 쓴맛이 있긴 한데 아까보다 좀 더 자극적이지 않고 더 부드럽게 넘어가거든요. 이거는 그냥 물량이 너무 많지만 않으면 물 섞어도 맛이 잘 뚫고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파츠들 사셔가지고 하시면 이 머신으로 진짜 웬만한 에스프레소 바보다 맛있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웬만큼 괜찮은 맛을 진짜 낼 수 있다. 채널에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면서 도구들 몇 개만 쓰시면은 이거 다 사는데 5만 원도 안 들거든요. 제가 사는 게 침칠봉도 뭐 싼 거는 만 원대 있으니까 뭐 6만 원은 안 넘어요.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스팀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라떼아트가 되는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그래서 라떼아트도 해보고
이걸로 메뉴 만드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 해볼게요. 일단 좀 치워볼게요. 적당히 치웠고 이제 우유 스팀 해볼 건데 이런 가정용 머신으로 스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작은 피처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 어느 정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회전 반경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보통 쓰는 이 다이소 잔에다가 라떼아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유 한 200ml 정도 따라주고, 여러분 우선 저는 보통 이런 가정용 머신은 추출과 스팀이 동시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추출부터 보통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라떼아트 연습을 위해서는 그 크레마가 다 깨져 있다 보니까 위에 파우더를 뿌리고 연습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추출을 먼저 할 건데, 이번에 제가 계량하진 않고 적당하게 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을 적당히 제가 뽑아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스팀 버튼을 눌러서 예열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스팀 준비가 된 건데, 이거 오르테 머신 올 때 이렇게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거 뽑아버리세요, 여러분. 이 뽑으신 다음에 이 레버를 돌리시면 되는데, 레버를 살짝 돌려볼까요? 오! 생각보다 세요. 그 다음에 이 가정용 머신 스팀에서 중요한 점은 그 인내심을 가지고 잘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각도를 5시 정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공기를 생각보다 많이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넣고 가만히 있어 볼게요. 포들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뜨거워지면 어쩔 수 없지만 뜨겁기 때문에 끄겠습니다. 우선은 기포 좀 깨면은 약간 더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조금 아쉽긴 해요. 우선은 라떼아트도 어느 정도 나오나 한번 볼 건데, 여러분 문제 없습니다. 라떼아트 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조금 더 벨벳 거품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저도 좀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푸어 스킬도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셔야 되지만 폼이 조금 안 좋았는데도 어느 정도 혼합 상태가 그림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좀 더 연습해보고 저거 꿀팁이 있으면 그때 한번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정용 머신 오르테 활용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 레시피를 제가 소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위에다 커피를 받아서 아주 이쁘게 떨어지는 모양을 낼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유를 160 정도 따라주세요. 좀 연한 거 좋아하시면 180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컵 사이즈에 맞게 좀 160 정도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바닐라 시럽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쓰시는 것도 좋고 제품 쓰셔도 돼요. 저희는 1883 바닐라 시럽을 쓸 건데 얘를 25에서 30 정도 기호에 따라, 저는 지금 당이 떨어져서 30g 정도를 넣을게요. 요거를 섞어주세요. 젓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집에서는. 바스푼 이런 거 없으시면은. 자, 시럽이랑 골고루 섞어주시고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 여기다 얼음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얼음을 안 넣어서 먹을게요. 자, 그러면은 장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올려놓은 다음에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아이스 바닐라 라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얼음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조금 미지근해질 텐데, 그럴 때 얼음 한두 개 넣어서 드시거나 좀 더 큰 컵 쓰시면 조금 더 많이 넣으실 수 있겠죠. 얼음 없으니까 많이 저으셔도 농도가 연해지지 않아요. 바닐라 라떼는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 쓰시냐에 따라 맛이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일단 많이 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보다 더 차갑게 드시고 싶으시면 당연히 얼음을 넣어서 드시면 되고, 우유가 엄청 차가운 상태면 사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미지근하지는 않아요. 커피가 좀 뜨겁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이제 그냥 많이 단 바닐라 사탕 먹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오르테 머신 사용하셔가지고 다양한 메뉴들, 뭐 저희가 올린 것도 있고 유튜브나 인터넷에 좀 레시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품 살 수 있으면 하셔가지고 이런 카페 메뉴도 만들어 보시면 더 즐거운 홈카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상 이제 정리해보자면은,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제품 제공받아서 오르테라는 가정용 머신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해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커피 그라인딩해서 사용하는 방식과 캡슐 커피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엄청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20바 이상의 강한 압, 그리고 FAV 기능으로
너무나 과압이 포터필터에 걸리는 걸 막아주는 그렇게 상업용에 있는 기능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추출이 가능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바스켓, 바텀리스 포터필터, 뭐 침칠봉 등으로 어느 정도 입자를 좀 더 균일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상업용 머신만큼 무조건 더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업용 머신이 잘못 나오면 그것도 맛이 안 좋거든요. 네, 가정용 머신이지만 충분히 괜찮은 추출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 스팀 부분 역시도 당연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생각보다 힘이 많이 세고, 아까 보신 것처럼 라떼아트 연습도 충분히 가능한 머신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찬찬히 보시고, 리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올리는 영상도 보시면서 잘 고민해 보신 다음에 구매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그만 이제 영상을 마치고 다음번에는 또 다시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